첫 한국산 전투기 KF-X 시제기가 다음 달 출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전투기 개발을 한국이 빠르게 해냈기 때문에 이런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나라 네티즌들의 반응은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필리핀에서는 F-16 사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 지연 중인데 차라리 몇 년을 기다렸다가 한국의 KF-X를 사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인도가 구입하려는 라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KF-X를 사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란에서는 한국의 개발 속도가 미친 게 아니냐며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개발했냐며 놀라워했습니다. 공동 개발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분납금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경쟁국가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제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하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또한 한때 KF-X 사업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무리한 요구에 거절당한 터키에서는 KF-X를 부러워하며 놀라고 있습니다. 터키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비슷한 시기에 TF-X를 시작했지만 아직 아무런 성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일본에서는 한국의 KF-X를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최근 KF-X 기사에 일본의 네티즌들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얼씨구나, 새로운 웃음거리네. 설레발치고는 꽤나 괜찮은 거네.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나갈지 솜씨를 보여줘야 할 지점이다. 직진밖에 못해서 나무에 쳐박고 나뒹고 있지는 않을까. 정말 허영과 자존심으로 사는 나라군요. 한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자금 원조와 기술 이전을 받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데 국산기에 집착하다니 오히려 일본의 상황은 낫다고 보아야 할까나. 제대로 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을까. 실용은 우선 불가능하겠죠. 일본의 많은 네티즌들은 한국의 전투기 개발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조롱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40년 만에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면서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함께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쓰비시 중공업이 사업 주체로 선정되었고 203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5세대 전투기도 만들어보지 못한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언제나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이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실적으로 앞으로 공군의 핵심 전투력은 미국에서 도입한 F-35가 될 것이란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일본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 시절 F-35를 105대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F-35를 146대를 보유하게 되어 미국 다음으로 많이 갖게 됩니다. 일본의 공군력은 F-35를 다량 보유해서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F-35를 1차로 40기를 도입 확정하고 2차로 2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지만 일본에 비하면 절반도 채 안 되는 대수입니다. 일본은 이것으로 한국의 공군력을 압도할 것이라며 비아냥을 거렸지만 최근 미 공군 참모총장의 발언은 이 같은 일본에게 찬물을 껴안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 미 공군 참모총장 찰스 브라운 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 공군 F-35는 실패했다.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예비 부품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서 페라리는 매일 운전하지 않는다라며 F-35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F-35는 운용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결함도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5세대 스택이 전투기라고는 하지만 미 공군 참모총장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실패한 전투기로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F-35의 스텔스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완전한 전투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결국 해결하지 못한 채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국이 매년 실시하는 평가에서 소프트웨어 결함이 873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F-35에 탑재된 25mm 기관포는 지상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고 빠른 엔진 마모, 조정석의 투명석 박리, 파일럿 정전, 조기 부품 고장, 예비 부품 부족 등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무엇보다 F-35는 F-15를 비행하는 데 비해 2배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F-35는 최고의 스텔스 성능을 지녔지만 결함도 너무 많고 운영 비용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 공군은 앞으로 F-35 주문을 3분의 1로 삭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 공군은 향후 10년 동안 F-35의 운영 및 지원 비용을 38%까지 줄이거나 함대에서 거의 600대의 항공기를 감축해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미 공군 참모총장은 공개적으로 4.5세대 항공기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공군 전력을 유지하려면 효율성이 좋은 전투기를 보유하면서 자주 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F-16이란 전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4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5세대 전투기가 결함이나 유지비용 등 한계성이 부딪히게 되면서 아직까지 현존하는 전투기 중 F-16만한 게 없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찰스 브라운 대장은 현재 F-16은 시스템이 낡아서 최신 기종이라도 더 구매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 1970년대에 등장한 이 기종에 대해서 그는 소프트웨어가 낡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F-16의 최신 버전을 구매하느니 신기술이 적용된 완전한 새로운 4.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그동안 한국이 왜 뒤늦은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냐는 비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5세대 전투기 한 개와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6세대 전투기를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바로 공군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4.5세대 전투기가 다시 뜨고 있는 것입니다. KF-X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F-35A 운영비의 절반밖에 들지 않고 최대 속도 마하 1.8인 F-35A보다 높은 기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급선회 및 기동 등 비행 능력에다 최첨단 장치로 무장되어 있고 적의 레이더에 작게 보이는 반쯤 스텔스 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KF-X는 전세계 일반 전투기 가운데 최강 성능을 가지고 있기에 북한 전투기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고 중국은 물론 일본의 일반 전투기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약 동북아에서 공중전이 벌어지면 공군 F-35A가 먼저 나가 상대방 스텔스기를 상대하고 이어 일반 전투기는 KF-X가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개량된 진짜 스텔스 KF-X가 나오면 동북아에선 한국의 하늘을 넘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F-X는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외형은 5세대인 미국 F-35A 스텔스기와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향후 KF-X 파생형으로 스텔스기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KF-X 사업단장은 다양한 파생형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스텔스기의 외형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KF-X는 4.5세대로 개발되었지만 완성되면 5세대로의 진화를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KF-X에 장착할 극초음속 유도탄을 개발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극초음속 유도탄의 속도는 기존의 초음속 유도탄보다 2배 이상 빠른 마하 5에 이릅니다. 서울 상공에서 250km 떨어진 평양의 북한 지휘부를 향해 발사하면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초음속 유도탄이 개발되면 미중러에 이어 세계 4번째 개발국이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스텔스로 진화된 KF-X에 달면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F-X의 능력과 시장 수요를 고려했을 때 300대에서 500대를 수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F-X의 시장 경쟁 상대는 미국의 F-35로 KF-X의 국산효율과 경쟁력, F-35의 가격을 고려했을 때 KF-X의 잠정 목표 가격을 생각하고 있다고 KI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한 내년에 시제기가 초도 비행을 하면 본격적으로 수출 상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KF-X가 F-35와 경쟁할 것이라는 얘기에 설레이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페라리를 탈 것이냐, 착한 아이오닉을 탈 것이냐. 이상 쓸멍이었습니다.